네, 어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 의미를 새겨본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석기가 수십 번을 불렀다던 적기가입니다. 어쩌면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 송가혁이니 뭐니 집회를 약간 강하게 하자는 무리 중에 또 다른 지지연대 측을 씹어대며 마치 그들이 세작이나 민주당 내 갈라치기 세력 또는 그런 무리들에게 이용당하는 동지가 아닌 양, 진영 내 분탕질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어쩌면 빨갱이 같은 생각을 갖는 자들도 피 터지는 이재명 지지자이며 여러분 곁에 있는 동지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또는 여러분보다 좀 더 양순한 시민과도 같은 이론 무장이고 자시고 없이 어렴풋한 마음의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동지이며 어중간한 의식이 마치 선민의식이 돼서 앞장에서 깨춤추는 분들도 나의 동지이듯이 상호인식의 차이는 매우 크고 폭이 넓다는 것도 인지하셔서 구동존이 화이부동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 설경구가 나오는 실미도에서 여선생을 강제로 추행했던 동료가 처형되는데, 동료 여럿이 죽어가는 그와 함께 눈물 흘리며 부르던 장면에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이런 훈련병들조차도 이럴진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성적으로도 방종하지 않고 도덕적 삶이 체화됐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노동운동 속에 포섭되는 정치운동도 아닌 한참 이탈된 정치꾼들도 성적으로 방종하면 폭망하는 꼬라지를 자주 보는데, 하물며 이재명의 김부성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일반의 생각은 그야말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 체화된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노래방 가서 여자 끼고 아무렇지도 않게 놀 수 있는 우리들 같은 일반의 생각일 뿐일 겁니다. 이 적기가는 이미 관람객 1000만 명이 들었던 영화인 만큼 이석기가 불러서 죄가 될 수 없었던 노래입니다. 붉은 기의 의미는 빨갱이를 연상하겠지만 뭐 연상해도 좋은 거고, 치열한 전투 중에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혈조가 깃발을 물들인 붉은기를 말하는 건데, 소나무야 소나무야 이 노래 다들 아시죠? 한국에선 소나무라고 알려진 독일 민요를 당시 항일 독립군들이 알맞게 개사해서 즐겨 부르던 독립군가였다고 합니다. 노랫말에서 원수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꼬밀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 이거 독립군가였어요. 항일 독립투쟁 속에서 일본 놈의 앞잡이가 돼버린 독립군들, 이나 때 만든 백인엽이나 백선엽 이런 인간들,
이들을 비판하던 독립군가였습니다. 친일파 놈들은 이 노래 치가 떨리기 싫겠지요. 이석기가 불러서 화제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영화에서도 다 알려진 노래죠. 한 번도 동네 생활 안 해본 이쁜 일반인들이 뜨악할 건수 하나 만들었을 뿐입니다. 실미도 영화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들었던 노래고 영화 제작 당사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거. 내가 이 노래를 이석기보다는 수십 배는 더 불러줄 건데 사회를 바꿔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세력적으로 커질 집단의 주요 인물이 아니라서 다행하게 나는 멀쩡하게 지낼 수 있는 거지요. 이제 남북 대화 모드로 가는 판에 적국도 아닌데 북한이 민족 문제 해결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석기 풀어줘야 됩니다. 문정부 빨아대는 사람들도 생각이라는 게 탑재된 뇌가 있으면 같이 주장해야 할 겁니다. 빨갱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과 함께 말이죠.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는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번 김정은 신년사를 한번 곱씹어 볼까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한번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직들은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하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이 바라고 덕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 만사를 제쳐놓고 달라붙어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의 생활이 첫째가는 관심으로 돌리며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해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이 말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것과 함께 같이. 그런데 김정은은 매우 차분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들은 뭐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직, 북한은 한 3개 단체를 갖다가 어떤 구조 속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하면 뭐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정도, 국회 정도, 정권기관 하면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로단체 조직이라고 하면은 기업이겠죠. 이게 인민이 덕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 제쳐놓고 달라붙어 해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민의 생활이 첫째가는 관심으로 돌리면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 그냥 인민들이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 뭐 제도는 아니죠. 이게 세도겠죠. 세력화하는 그런 무리들. 그네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미 뭐 침식하는 제도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세도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거센 운병도 아닌 또 필요 없다는 듯 그런 거센 운병조차 필요 없다는 듯 그 기풍은 기저에
그러한 사회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안 되는 남한 사회이기에 이재명은 피 터지게 말하는 거겠죠. 남측에선 거렁뱅이 국가라고 놀리는 북한은 이미 먹고 사는 걱정은 불편할 뿐 초월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질적인 북녘 사람들이지만 동족이라는 것은 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가짜 진보, 가짜 민주, 이놈의 민주당 앞으로 있을 신년사엔 저러한 신년사는 들을 수나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설계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1%의 특권층을 대표해온 박정희 이후의 역대 파쇼 정권에 날카롭게 대립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99% 일반을 대표하며 진보라고 포장해왔습니다. 그들이 파쇼 정권에 맞서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비특권적 자본가 계급, 즉 운수저 입장을 대변한 자본 간의 민주주의일 뿐 8, 90%에 이르는 노동자 민중의 주장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노동대중의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촛불혁명의 반동적 형태로 인한 민심 이반의 지지율 하락은 아주 당연한 기결일 겁니다. 1980년 중반 운동권에서 총노선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PDR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혁명파, NDR이라고 하는 얘네라고 좀 다른 거예요. 민주주의 혁명파, 그리고 민주당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부주와 민주주의 혁명파,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기성 종속 파시즘 체제 안에서 권력의 일부를 누리게 되자 이 부르주아 혁명파는 BDR파는 자본혁명에서 자본개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굳이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거에 뒤집을 수도 없이 방법의 문제라고 우기면 말 길어지고 골치 아파지니까 말입니다. 이 선회된 개혁파를 선도해온 사람의 하나가 현재 이해찬 대표이고 노무현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도 함께 했었습니다. 소련의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민중민주파, 민주정파보다 늦게 등장한 혁명이 아닌 민족해방의 슬로건을 걸고 등장한 운동 우파 진영의 민족해방파, NL 진영이죠. 지금 말하는 NL 진영의 상당수가 변절해서 개혁파에 가담하게 됩니다. 한참 뻘짓하는 공정도 NL과 다른 PD 계열의 당시 사회주의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상을 포기하면서 변절했던 운동권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해봐야 소위 이론학습 조금 하고 대가리에 뭐 좀 든 것처럼 젊은 혈기에 깨방정 떨다가 나가 떨어진 머리 비든 것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운동의 변절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 언저리에 기생하게 되는데 그런 인간들을 끌어모은 집단, 이게 민주당 주 구성원일 겁니다. 이게 뭐 진보인가? 변절이 진보이면 뭐 김문수조차 뭐 진보게 누군가 나를 가리켜 좌익이고 빨갱이라고 하면 내가 사기치고 살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 운동의 변절자들에게 주사파 딱지를 붙여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좀 약간 덜 떨어진 애들들이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물론 주사파라는 딱지가
운동권 내부에서 붙여진 것도 아닌 반공파리로 정권을 유지하던 세력에 의해 민족주의 운동 진영에 대한 마녀 올무를 씌우기 위해 붙여진 딱지에 불과하지만, 주사파 하면 뭔가 의지력 있는 강인한 투쟁을 전개했던 용기 있는 사람처럼 인식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이제 임종석이나 뭐 이런 뭐 주사파라느니 뭐 조국 같은 사람들 말이 안 되죠. 민주당 변절의 역사를 조금만 들다봐도 진보 아니란 것은 금방 뽀록나는 겁니다. 진보는 역사선상에서 과거 봉건제와 현재 자본주의에 위치하지 않고, 진보는 미래에 위치하며 그 미래가 과거의 재탕 아니면 회귀가 아닌,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인간 해방과 혁명적 사고로 발전된 그러한 이념이 진보라고 할 것입니다. 보수는 자민족 국가 위주의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종북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범민련 등 강력한 민족주의 운동을 펼친 세력은 이번 방북당에서 싸그리 배제됐습니다. 즉 친미 민족 세력만 끌고 간 겁니다. 방북단에. 외세에 의존적이며 수구적인 것을 민족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자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자주적 민족주의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야죠. 이와 같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잘 봐줘봐야 보수 개량이고, 반쪽 보수 정도가 그들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당파는 촛불혁명 직후 잠시 촛불혁명의 통로 운운했지만 말뿐이고, 실제로는 구질서 빵꾸난 것을 땜질하는 수준이며, 삼성 촛불 체제를 해체할 어떤 의지도 감지할 수 없는 지경에서 민중의 민주주의는 꿈에 불과합니다. 사법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지만 삼권 분립 개드립 치면서 사법권 내에서 자정 요구를 하는 생쇼를 했습니다. 민주당 그들이 대표하는 은수저들은 기득권층으로서 개혁조차 별로 원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되기를 압박하고 탄력근로제를 밀어붙이는 중이고,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프리존법, 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깎여지게 만들어버리고, 의료 민영화와 또 공공재, 이거 공공재는 주권자들이 공유해야 될 겁니다. 공공재를 민영화하고, 그런 마당에 한 자락 정도의 토지는 다 갖고 있는 민주당 내 인간들이 이재명이 주장하는 일반하게 돌아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눈뜨고 볼 수는 아마 없겠죠. 막아야 될 거죠, 이재명의 뜻을. 그래서 이재명이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그 이유가 바로 민주당의 본질적인 그들이 대변하는 계급의 문제에 있을 겁니다. 그 민주당 인간들에겐 일반 대중은 없습니다. 노동현안의 개혁과 사회개혁, 자본개혁 의지는 완전하게 실종된 상태라는 거죠. 문 대통령 개인 탓이기도 하지만 실제 심각한 문제는 당내 서식하는 인간들이 대표하는 계급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본질적 문제는 놔두고 문재인 당파의 또 다른 인물인 이재명에게 구하는 것은 그 당파 70%가 혁파되지 않고선 어리석은 바람일 겁니다. 이재명도 안 되는 거예요. 썩어 골마버린 민주당 내부를 뒤집어 놓지 않고선 이재명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자본민주주의가 아닌 민중민주주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관철해내지 못할 때 수구 세력이 부활한다고 해도 상대할 진영만 바뀔 뿐, 노동자 민중이 상대해야 할 인간들은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대의제 자체를 뒤집어 퍼버릴 만한 민중 세력으로 떨쳐놔야 할 지경입니다. 점증적으로 가기 위해서도 민주당 내 쓰레기들과 우선 싸우지 못하면 이재명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더라도 결코 민중의 요구에 따른 정치를 물 건너가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나를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난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이도 민주당 그 당파 속에 있습니다. 민주당 자체를 갖다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세력화가 되지 않으면은 민주당도 이재명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믿지 말라는 소리죠. 결론은 이재명이 우리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성남 민중의 등에 올라타는 기호지세로서 민중이 건네준 서슬퍼런 칼로 적폐의 목을 쳐나가는 진검승부를 해낼 시동을 걸기 위해선 우리부터 똘똘 뭉쳐서 세력화해내야 민주당을 변혁시킬 희망이라도 있는 건데, 역정의 시작 단계도 아닌 지금 소위 깃발과 무슨 단체, 단톡방, 카페, 밴드 모임, 이분들의 이합 집산을 넘어 공개적으로 단체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행위들로 오히려 지지자들이 어찌할 바 모르고 우왕좌왕 갈라지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권자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그 주권자를 이른바 시민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한에서 말하는 민중과 군중, 김정은이 말하는 민중과 군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시민과 비교해보고 우린 지금 어느 지점에 위치한 주권자인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은 당 정책 관철의 주체,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인민 대중이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도 인민 대중입니다. 일꾼들은 늘 들끓는 현실에 질투하여 모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군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같이 살면서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인민 대중 및 군중은 남한 사회의 시민과 어떤 차이로 느껴지시는지, 우리 서로에겐 우리는 얼마나 대단해서 각계격파로 지랄하고 있는 건지, 세작이 됐던 갈라치기 세력이 되었던 상호에게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인민 대중처럼 군중 속에 들어가서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낼 정도의 그런 의식은 되는 건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그러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구동존이 화이부동하는 자세 속에서 절차적 민주성과 내용적 민주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광장 민주화의 결의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본 이데올로그 입맛에 맞는 시민주의와 시민운동이 노동자 민중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건지 시민, 즉 김정은이 말하는 군중의 한계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소리쳐 외치는 우리들도 자본민주주의를 할 건지 민중의 민주주의를 할 건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맞을 겁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자본가 계급이 아닙니다. 자본 시스템을 조율할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구조적, 계급적으로 자가노동자임을 또는 자가노동자 편에 철저하게 인식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아담 스미스를 배우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손에 의해 굴러가는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시장은 자본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슬쩍 은폐하며 마치 시장은 신비스러운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움직여지듯이 서서히 자본을 신격화시켜내며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고 금융과도화가 돼서 자본주의와 결탁한 자본정부에 의해 시장 속의 주민이라는 의미의 시민은 노동자 계급을 파편화시키며 각계격파 당하게 됩니다. 현재 이재명 지지자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각성한 민중의 투쟁은 시민이란 이름으로 대체되고 시민은 전지전능하리만큼 잠옷 신비스러운 존재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모호하고 이기적인 시민의 투쟁은 치열함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치열한 노동대중의 민중투쟁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도의 완화된 투쟁 주체들끼리 또 싸우게 됩니다.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처럼. 이런 모호한 시민의식은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변태적 시위를 하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뭐 침묵 시위 하자는 분들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해서 침묵 시위자들을 비난하며 약간 힘있게 싸우자는 분들이 그들이 뭐 대단한 또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처럼 이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게 얼마나 시민의식적인 건지. 발언 마이크 넘겨줘 놓고 어마 뜨거워하면서 뺐던 그런 짓. 얼마 전 유니킴님 마이크 뺏는 거 봤습니다. 또 한 달 전 누군가의 마이크를 뺏는 것도 봤고요. 몇십 명, 몇백 명이 한 명 하나 어쩌지 못해 마이크 뺏는 짓 말입니다. 대단한 시민의식이란 게 고작 다수에 의해 폭력적 행사가 민주방식이라고. 무식한 장수가 칼 휘두르듯이 마구제비로 뭐 베어버리는 거지. 얼마나 이론과 실천적인 무장이 된 분들인 건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껐떡하면 누군가를 세작으로 몰아가고 지들만의 공간 속 결의 소통이 기득권화돼 가는 그 작태들. 모든 사람들이 시청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모금해놓고 그 모금으로 구입한 앰프가 어떤 한 단체가 사유화하듯 선점하고 집회 거점 선점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전부 쫓아낼 거야 라고 하고, 이게 정신머리가 온전히 배겨있는, 이게 민주예를 동지인 거 아니죠? 이거 시민이죠? 이거 그냥 이거 시민 정도예요. 한마디로. 또 누군가 먼저 고생해서 또 선점했으면 좀 어떻습니까? 발 빠르지 못하고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게 됐으면 전화 한 통화 걸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함께 해야 하고, 다음부터 논의 속에 분담하면 될 일을 뭐 서로 부모 때려 죽인 원수들입니까? 깃발 들고 나오지 말라는데 한 번은 안 들고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그걸 깃발 들지 말라고 요구했던 그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 승리감에 도취되는 건가요? 그런 것 정도의 우쭐하는 종자라면 그 새끼는 정말 개새끼인 거지. 이런 것들이 넉넉한 품 아닙니까? 절차적 민주성과 내용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광장민주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구동존이 화이부동하며 함께 가길 기대해 봅니다.